자, 그럼 수업 시작해 봅시다. 페이지 105페이지. 105페이지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두 가지 배웠어요. 그죠? 일단 큰 주제 하나가 국제 사회. 그죠? 국제 사회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는 국제 사회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국제 사회의 의미와 국제 사회의 특성. 여러분들 국제 사회의 의미가 뭐야? 다른 말로 정의. 세계 여러 나라가 서로 교류하고 공존하면서 공존하는 사회. 여기 중학교 3학년 교실이잖아. 그지? 초등학교 3학년 교실 아니잖아. 국어 시간 아니잖아요. 물론 책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웠고 이해를 했으면 교과서적인 내용 말고 교과서적인 단어 말고 여러분들의 단어로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거야. 그지? 네. 그럼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국제사회란? 세계야. 아주 좋습니다. 아주 훌륭해. 그래요, 그래. 단어예요. 훌륭합니다. 좀 더 그러면 쉽게, 선생님 좀 더 수준이 낮으니까 좀 쉽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그냥 국가들 간의 관계를 맺는 것. 그렇죠.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국가들 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국제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그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는 국가는 어떤 조건이 가져야 되지? 그지? 주권을 지녀야 된다라는 거. 거기까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사회 특성은 두 개를 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여러분들이 나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막 했잖아. 햄버거 말고요. 힘의 논리. 힘의 논리. 힘의 논리와 그렇지, 자국의 이익. 즉 힘과 이익이 국제사회의 특성이었단 말이야. 야, 근데 봐봐. 힘. 지금 우리 힘의 논리라고 했죠. 미국은 햄버거를 먹을 수 있지만 인도는 카레를 먹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 강대국은 힘이 강력하지만 약소국은 자기의 의견을 강력하게 말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봐봐. 힘과 이익만 따지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 야생의 짐승들의 그지? 말을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네. 타조 얘기하려는 것 같아. 야생 같은 생각이 나잖아. 그렇지? 짐승들이, 맹수들이 사는 그냥 야생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실제 국제사회를 밖에서 바라봤을 때 완전히 그런 느낌은 아니지도. 네. 물론 그 내부에 얼마나 그렇게 숨겨져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야생 같은 세계는 아니란 말이야. 왜 힘의 논리와 자국의 이익만 따지고 살아가는데 왜 야생같이 변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 밑에 페이지 밑에서 찾아봅니다. 세 개가 나오죠. 첫 번째 국제법 아래 바로 앞에 나와 있잖아요. 이 컴퓨터라는 줄 몰랐어요. 네. 국제법. 두 번째 국제기구. 세 번째 세계 여론. 이 세 가지 것들에 의해서 국제사회의 질서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즉 다시 설명드리면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와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국제법, 국제기구, 그리고 세계 여론에 따라서 완전히 야생인 것처럼 보이진 않게 어느 정도 윤활유 역할, 질서를 지켜나가는 역할을 한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여기 나와가지고 국제법, 국제기구, 세계 여론 살펴볼 건데 먼저 국제법에 대해서 먼저 조금 살펴볼 겁니다. 국제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법 시간 아니잖아 우리가. 그렇지? 우리 법을 바라보는 시간 아니지만 그래도 기초는 알고 가야 되니까 법에 대해서 아주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제법이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무슨 법이 있겠어? 그렇지, 국내법이 있죠. 국내법.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국제법은 여러분들이 오늘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거지? 네. 국내법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이 겪었던 거죠? 1학년 때도 배웠어. 물론 기억에 안 나시겠지만 국내법과 국제법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국내법은 누가 만들어? 헌법재판소에서 만들지 않아요. 대통령이 만들지 않아요. 법원이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삼권 분립이잖아.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말한 대통령은 행정부, 여러분들이 말한 지금 판사는 사법부. 손가락 순서대로 잡다 보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거. 그래, 입법부에서 만들겠죠. 그 입법부 이름 뭐라 불러 우리는? 그렇죠. 국회에서 만듭니다. 국회. 거의 떠먹여 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국회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국제법은 전 세계에서 국회 같은 기관이 존재할까? 아니요. 안 존재해? 아 존재해요. 존재해? 내 뉘앙스에서 캐치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란 말이야. 존재하니까 있겠죠? 존재해? 그럼 그 기관의 이름은? 뭐라고요? 국제법을 만드는 국회 같은 기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방금. 그럼 그 기관의 이름이 뭐야? 국제. 국제법. 국제법. 국제 예은아 뭐 같아? 국제국회. 모르겠지. 왜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런 기관은 존재하지 않아요. 보통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80% 정도 이상은 유엔이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유엔을 당연히 아니라고 당연히 너무 잘하니까 생각했나 봐요. 유엔이 아니라고. 그죠? 국제법은 누가 만드냐면 국가들 간의 조약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조약과 관습법.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들 간의 서로 약속이죠. 국가들 간의 약속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고요. 또는 관습법. 관습적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이렇게 해왔으면 그걸 관습법이라고 하고요. 그걸 국제법으로 인정을 합니다. A씨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10단원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정다운 선생님과 영역에 대해서 배웁니다. 영역. 우리나라의 영역과 독도가 왜 우리나라 땅인지에 대해서, 독도의 소중함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지. 이 영역은 땅, 바다, 하늘 이 세 개로 이루어집니다. 영토, 영해, 영공. 뭐가 제일 중요해? 우리 살아갔는데 그 땅이 제일 중요하지. 근데 시험에 뭐가 제일 중요해? 영해가 제일 잘 나와요. 시험에는.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나옵니다. 영해 시험은. 영해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 이 영해는 어디까지가 우리의 바다인가? 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까지가 우리나라 바다인가? 얼마큼이나 줄 것 같아? 이 넓은 바다 중에서 우리나라 바다는 얼마나 줄 것 같아? 얼마나 조금? 100분의 1. 100분의 1? 면적으로? 네. 그러면 중국은 바다가 엄청 많겠네? 네. 네. 아, 네. 걔네도 100분의 1. 그렇게 하지 않고 육지의 닿은 면적에서 기선을 정해가지고 기준선 정해서 그로부터 몇 킬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우리의 바다로 인정해 줍니다. 얼만큼이나 해주면 될 것 같아? 1000km? 너무 많지 않아? 400km. 여러분 통이 좀 크구나. 다른 만 가면 보통 2km, 5km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무 적다. 제가 선생님 정답 얘기 드릴게요. 5kg. 12해리. 이 해리 포터 아니고요. 이 해리는 바다의 길이를 잴 때 쓰는데 이 해리는 약 1852m야. 그러니까 12해리는 약 몇 킬로미터? 20km 정도 되지? 그러니까 영해로 인정해 준 건 이만큼이고 그러면 너무 적다고 얘기하잖아. 그럼 그 뒤로 너무 적으니까 너무 이 넓은 바다 낭비가 심하니까 그 뒤로는 EEZ라고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립니다. 이건 나중에 정다운 선생님과 배우시도록 하고요. 스포는 여기까지 하고 이 20kg가 국제법으로 정해져 있어 어느 정도. 근데 이게 관습적으로 20kg를 줬던 거야 12L이. 근데 왜 이 관습적으로 12L을 줬냐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700년대, 1800년대 이때 우리나라에 미국이 와가지고 노크라죠. 떡떡떡 뭐 타고 와? 그지 무슨 배? 제너럴? 역사 전에. 제너럴 무슨 호? 채널 12호. 셔머너를 타고 옵니다.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와가지고 노크를 해요. 퐁퐁퐁 뭘 쏴? 백골이 싸요. 대포를 쏴. 백골. 즉 귀엽게. 노크라고 표현을 한 거지만 얘네들이 이런 열강들이 그런 식민지들 또는 이제 이런 폐쇄적인 국가들을 문을 열게 하는 방법이 배에서 폭격을 하고요. 완전히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총과 칼을 들고 내려서 거기를 점령해서 문을 열게끔 하는 방식을 썼었는데 이때도 어김없이 우리나라에 와서 노크 퐁퐁퐁 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이거를 열심히 막죠. 그래서 이제 총을 막기 위해서 옷을 여러 개 껴입어. 그랬더니 불이 붙어가지고 막 바다에 빠져 죽으시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막아내십니다. 피해를 많이 입어요. 그래서 이제 이기긴 이겼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이거 누가 이겼냐가 아니라 이 포를 쏘는 방식이 있지. 이 사정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아? 3kg. 3km? 물론 이제 시대에 따라서 점점 늘어나긴 하는데 이 최대 20km가 안 돼요.
그러니까 20km 밖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야. 즉 너와 나의 무슨 거리? 연결고리 말고요. 너와 나의 안전거리. 안전거리를 둔 게 이 관습으로 묻어져서 해양법상 이 국제법이 된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이야기는 나중에 정다운 쌤이랑 할 때까지는 까먹으셔도 돼요. 하지만 관습법에 대한 이야기는 안 무시해야 됩니다. 만약에 좀 더 쉬운 예를 들어주면 우아랑 나랑 이제부터 우리 안전거리 1m를 이제 설정을 했어. 왜요? 우리 모두 다 이제 안전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1m를 했는데 근데 어쩌다 보니까 90cm가 된 거야. 그래서 우아가 내 뺨을 팍 때립니다. 이것은 뭐야? 이건 뭐야? 백포 쏘기. 정당방위지. 물론 현실에서는 폭행죄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나름의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 즉 국가들 간에서 여 안에 들어오면 너는 나를 침범했어. 난 너를 공격해도 돼.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일단 관습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국내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럼 감옥 가요. 봐봐. 여러분들이 나쁜 거 할래? 내가 나쁜 거 할까? 그래 내가 나쁜 거 할게요. 쌤이 오늘 저녁에 보리차를 확 마시고 보리차 취중 운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쳤어. 그래서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럼 나는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잡혔어. 그러면 음주 뺑소니가 되는 거죠. 네. 이거는 무죄가 나올 수가 없죠. 아니, 무죄가 아니라 이게 무조건 감방 가는 거죠. 그죠? 그럼 누가 잡아가 나를? 경찰이 잡아가서 나를 어디로 넘겨? 법으로. 검찰로 송치한 다음에 검찰이 나를 기소를 하겠죠. 네. 그럼 법원에서 나를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국내법은 강제적인 제재 수단이 있는데 국제법은 강제적인 제재 수단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어쩔 건데?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쩔 건데? 어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국제법은 법적인 지위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국제법을 어기게 되면 뭐가 안 좋아질까? 세계 여론이 안 좋아지고요. 세계 여론이 안 좋아지면 뭐가 안 좋아질까? 자국의 이익이 손해가 보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 세계 여론이 국제법이 세계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 여론은 자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도 지금 제일 핫 이슈가 뭐야? 지구상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심하게 하고 있고요. 여론도 안 좋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요즘 기름값도 엄청 비싸죠. 러시아도, 그러니까 미국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력하게 하고 있잖아. 미국 기술이 들어간 모든 제품에 대해서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내가 물건을 못 사오는 게 더 문제야? 내 물건을 못 파는 게 더 문제야? 못 파는 게. 못 파는 게 더 끔찍한 거지. 아니 잘 생각해봐. 우리 대공황 기억나지? 네. 대공황의 문제가 뭐였어? 돈이요? 과잉 생산이었죠. 과잉 생산. 지금 러시아산 석유를 못 팔아요. 수입을 금지했어. 우리가 수입을 안 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그러면 그래서 석유가 계속 생산되고 있는데 거기 팔 데가 없단 말이야.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니? 그지, 경제적인 타격이 크겠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힘들어 지금. 그래서 어디다가 도와달라 그래. 조금 눈치를 주고 있습니까? 그림의 힘을 빌려버려? 미국한테 왜 도와줘? 미국이 힘들게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중국에게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하니까 눈치를 미국이 채고 중국한테 이야기를 했죠. 야, 너 그거 도와주면 너도 러시아처럼 취급할 거야. 그러면 중국도 세계 여론이 안 좋아질 것이고, 세계 여론이 안 좋아지면 뭐의 문제가 가? 자국의 이익에 문제가 간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나 마지막으로 하나 볼게요. 그러면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할 때도 있겠지? 네. 뭐가 더 우선일까? 국제법. 이게 참 애매모호한데 법학자마다 뭐가 우선이다라는 말은 있지만 뭐 국내법이 우선이다, 국제법이 우선이다 또는 국내법이 더 우선이다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법상으로는 국내법과 국제법은 동등한 위치를 갖긴 합니다. 동등한 위치를 갖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헌법, 법률, 명령, 여러분들 다 배웠잖아. 한번 불러줘. 조례, 규칙. 여러분들 헌법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이죠? 네. 법률은 누가 만들어? 국회. 명령은 누가 해? 대통령.
조례는요? 지방의회. 규칙은요? 지방 자치 단체 장. 봐봐, 생각해봐. 중앙입법부, 중앙행정부, 지방입법부, 지방행정부야. 지방보다는 중앙이 높고요. 행정부보다는 입법부가 더 높습니다. 법을 만드는 데서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 규칙은 조례를 못 이기고요. 조례는 명령을 못 이기고요. 명령은 법률을 못 이기고요. 법률은 헌법을 이길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국제법 어디에 껴있어 여기? 국제법은 우리나라 법률이라 갖다 했죠? 뭐 헌법보다는 높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한 국제법은 우리나라에서 위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상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이게. 야, 그러면 이제 국제법은 패스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국제기구 가겠습니다. 국제기구. 국제기구에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가들 간에 모여가지고 활동을 하는 게 국제기구죠. UN, OECD, IMF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뒤에 나올 거니까 살짝 패스하고 세계 여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여론도 아까 가볍게 이야기 드렸죠. 중국, 러시아 이런 것처럼 세계적으로 여론이 안 좋아지면 그 나라에 대한 신뢰를 잃을 거고 그 신뢰를 잃은 거는 결국 뭐가 돼버려? 자국에게 불이익으로 따라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의 조화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질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국제사회의 행위주체를 봐야 됩니다. 행위주체. 행위주체. 여러분들 행위주체란 말 자체도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행위주체란 말 자체를 어려워하는데 이게 좀 더 쉬운 말로 한번 해보자. 행위가 뭐야? 영어로. 여러분들 영어를 좀 더 쉬워하잖아. 아, 그래요. 미안해요. 액션이란 말은 알죠? 액션. 그 다음에 주체는? 그래, 하는 사람. 플레이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좀 쉬운 말로 게임이라고 치면 국제사회라는 게임이 있으면 거기에 참가자. 오징어 게임 참가자. 플레이어라고 생각하시죠. 플레이어. 누가 껴야겠냐 이거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시겠죠? 오징어 게임 시즌 2 딱 시작했는데 이정재가 안 나와. 이상하잖아. 그런 것처럼 행위 주체, 국제사회 행위 주체는 꼭 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먼저 껴야 될 게 누구야? 오징어 게임 나오면 이정재가 나와야 되듯이 국제사회 행위 주체에서 제일 넘버원 국가가 나와야지. 당연하지. 이거 너무나 당연하죠. 국가. 두 번째로는 국제 기구. 세 번째로 다국적 기업. 이 세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국가 먼저 살펴볼게요. 국가. 여러분들 국가에 대해서 행위주체에 대해서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 저번 시간에 다 설명드렸잖아. 그래서 교과서 한번 읽어보고 가볍게 보겠습니다. 국제사회에는 여러 행위주체가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제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날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행위주체는 국가이며 주권을 가진 각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외교활동을 하며 여러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회원국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외교활동입니다. 외교. 왼쪽으로 살펴시 가서 보겠습니다. 외교란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가 자국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행위. 여러분들 작년에 혹시 기억나나? 선생님이 문명 게임 이야기했던 거? 문명 게임 하다 보면 누군가 찾아온다 했잖아. 간디가 이러고 찾아와요. 간디. 기억 안 나? 여러분들 반에서 말 안 해줬나 보다. 그러면 문명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문명을 발달시켜서 기억나죠? 키워서 이제 세계를 정복하는 거. 그렇죠. 간디가 이렇게 쓱 찾아옵니다. 뭐라고 말해? 안녕? 안녕.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한 말을 해요. 너 맞을래까지는 아닌데 우리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가 나한테 돈 좀 줬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1,000만 원 갖고 와. 그러면 나는 뭘 주냐면 너에게 평화를 줄 거야. 너의 평화, 너의 안전 1,000만 원 줄 거야. 줘야지. 야 받았어. 그러면서 한 달 있다 또 옵니다. 반가워. 또 왔어. 그동안 잘 살았지. 평화를 유지했잖아. 이번에 5,000만 원. 야, 줄 거야, 줄 거야. 안 줘요. 안 줄 거야? 그럼 바로 선전포고하고 바로 핵 날라오고 전쟁이란 말이야. 그러면 간디가 이렇게 찾아와서 유혈 사태를 보겠다고 했잖아. 그렇지? 피를 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돈을 주면 얌전히 가고 돈을 안 주면 유혈 사태를 보게 하는 이 행위 자체는 외교가 아닐까?
평화적이었잖아. 맞아요. 굳이 외교야 이것도. 극단적으로 보면 이것도 외교입니다. 모든 왜냐하면 평화적이었잖아. 넌 나한테 뭘 줬어? 돈. 난 얘한테 뭐 줬어? 평화. 평화적이잖아. 아, 그게 극단적으로 보면요. 물론 현실 세계에서 이거는 협박 아니야? 협박, 갈치, 공갈입니다.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되는데 국제사회에서 예를 들었을 때는 극단적으로 들면 모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외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해되셔요? 네. 좀 더 이제 극단적인 거에서 넘어와서 실제 외교는 민간 외교와 공식적인 외교로 나누어집니다. 비공식적, 공식적 또는 민간 외교로 나누어지는데 민간 외교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연예인들, 스포츠 이런 것들 가는 거고요. 공식적 외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앙 정부의 높은 사람들, 뭐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서 무슨 약속을 맺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식적, 공적 외교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민간 외교가 먼저 갈까? 공적 외교가 먼저 갈까? 공적 민간이 먼저 그러면 대통령이 먼저 갈까? 연예인들이 먼저 갈까? 대통령. 대통령. 연예인. 연예인이 먼저 가요.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우리 한때 북한이랑 사이가 상당히 좋았던 적 있지? 네. 하고 막 그 문재인 대통령이랑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랑 만나가지고 막 그랬었잖아.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그러기 전에 스포츠 단일화 한 팀도 하고요. 막 서로 평양 공연도 하고요. 이런 거 했었잖아. 기억나지? 네. 뭐가 더 먼저야? 민간. 연예인들, 민간이 먼저라고요. 외교에서는 보통 민간이 먼저 가는 게 룰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룰. 아시겠죠? 그게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이제 공식적인 외교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야, 봐봐. 생각해봐. 우아랑 나랑 사업을 할 거야. 무슨 사업 할래?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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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떡볶이 이제 사업을 할 거야.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야. 나랑 우아랑. 근데 갑자기 만나가지고 사업할 수 있어? 이상하잖아. 일단 만나서 친해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서 아 우리가 사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같이 사업을 하는 거지. 그죠. 갑자기 만나가지고 길 가다가 저랑 떡볶이 사업하실래요? 말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이해됐을 거라 하고 넘어갑니다. 국제기구로 갑니다. 국제기구에는 여러분들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 그죠? 정부 간 국제기구. 그 아래는 국제 비정부. 정부 간 국제기구와 국제 비정부기구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정부 간 국제기구에는 뭐가 있냐면 UN, OECD, IMF 이런 것 등등등이 있습니다. 일단 설명드리면 정부 간 국제기구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입니다. 각 국가의 정부. 저번에 우리 원탁에서 밥 먹을 때 참여할 수 있는 게 뭐야? 국가였지 국가. 우리 엄마 모셔올 수 있어? 아니요. 우리 엄마 모셔올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있다 했잖아. 나라를 첫 번째 국가를 건국하시던가 두 번째 대통령이 되시든가. 그렇지 않고서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고요. 즉 여기도 정부 간 국제기구도 정부가 대표해서 나가는 거지 뭐 따로따로 그 분할로 나갈 수는 없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유엔은 국제연합으로서 역할이 뭔지 유엔이 무슨 일을 그죠. 뭐 세계적 평화라든지 교류라든지 인류의 평화 이런 것들 국가 간의 교류를 늘리도록 노력하는 거죠. 여러 역할을 하고 있죠. OECD는 경제협력 단체죠. OECD는 선진국들 모임이라고 불릴 만큼 좀 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좀 더 잘 살아보자는 이런 노력을 하는 기구입니다. IMF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 97년에 왔었던 거는 IMF라고 부르는데 IMF는 국제기구고요. 엄밀히 말하면 그때는 우리나라 외환위기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IMF가 하는 일이 뭐냐면 국제통화기금이에요. International Monetary Fund라고 불리우는 국제통화기금입니다. 외환 발음 조금 멋졌다. 왜 그래요? 외환의 융통성 같은 거를 서로 유동성을 늘려주는 기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국제 비정부 기구인데 비정부 기구 우리 비정부 기구는 NGO라고 부릅니다. N 내셔널. 내셔널 G 딱 내셔널 지오그래피 해주면서 이게 8번째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나왔어요. 제발 그것만은 안 나오길 바랬지만 물론 선생님 지리 전공자로서 이렇게 지오그래피에 여러분들이 지오그래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건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NGO를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잊어주시고요. Non, B,
논, 정부, 거버먼트, 기구, O. 그렇죠. 오거니제이션. 논 거버먼트 오거니제이션. 즉 정부와 관련이 없는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친구들이 동네 작은 스케일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노는 그 비정부 기구 친구들이 몇몇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린 피스, 또 국경 없는 의사회, 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린피스와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것들은 국제 비정부 기구라고 해요. 이 친구들이 추구하는 게 뭐야? 먼저 그린피스. 그린피스. 자연보호. 그리지. 자연 보호, 지구 환경에 대한 보호, 동식물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이거 추구해 안 해? 그게 뭐예요? 돈이요. 돈 추구해 안 해? 안 해요. 국경 없는 의사회는 뭘 추구해? 돈. 아니 생명. 난민 지역 가가지고 아이고 팔 부러지셨어요, 막 팔 붙여주시면서 아이고 괜찮으시죠? 돈 주세요. 이런 사람들 아니잖아.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가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둘 다 이 기관들 전부 다 이걸 추구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비영리 단체라고 부릅니다. 비영리 단체. 그러면 이 기관들은 돈을 어디서 나서 해? 정부로부터 후원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정부로부터 후원 받는 기관이 있고 후원 받지 않는 기관들도 있어요. 정부로부터 후원도 많이 받아요. 그 많은 기관들이 그렇습니다. 또는 기업들로부터 받기도 하고요. 근데 그린피스는 기업으로부터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업으로 받든 정부로 받든 개인으로 받든 전부 다 후원 또는 기부로 운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TV 보면 잘 나오잖아. 월 10,000원이면 아시죠 그거? 그럼 월 10,000원이면 할 수 있는 것과 월 30,000원이면 할 수 있는 게 좀 달라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수업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걸 여러 번 봤거든요. 월 10,000원이면 학교 보내줄 수 있고 또는 그 깨끗한 물 살짝 먹을 수 있고요. 월 30,000원이면 염소 키울 수 있고요. 동네 이걸 만들 수 있어. 그거를 펌프를.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월드 비전이라든지 굿 네이버스 이런 것들은 이제 비정비 교육에 속하긴 하지만 이 국제라는 단어는 좀 어울리진 않죠. 이 정도 클래스는 아니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비정비 교육까지 봤고요. 다국적 기업 갑니다. 다국적 기업. 야 봐봐. 근데 여기서 어떤 친구들은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국제 사회는 끼려면 어느 정도 급이 돼야 돼? 국가급. 주권을 가진 국가. 국가도 아무 국가나 못 들어오고 주권을 가진 국가야 되는데 어디 어른들 노는데 어디 그 기업이 껴가지고 놉니까? 라고 주장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네. 야 봐봐. 국가대급이 국가 클래스가 놀고 있는데 기업이 끼는 게 말이 돼? 기업도 높고 기업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 정도 다국적 기업이라 부르는 거는 이 정도 클래스가 훨씬 넘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국적 기업이라는 거는 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판매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잠깐 질문. 다국적 기업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판매 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된 계기가 뭐야? 열심히 홍보해서.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던 사회적인 변화. 열린 사회. 신자유주의도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 참고로 이거를 맞춘 학생은 딱 한 명 있었어요. 지금까지. 대공화. 여러분들 반이 9번째 반 수업이거든요. 대공 아니고요. 세계화죠. 세계화 되니까 교통 통신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교통과 통신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세계화됐고 그로 인해서 다국적 기업이 더 발달할 수 있었던 거죠. 아시겠죠? 네. 그 맥락은 짚고 갑시다. 여러분들 그럼 다국적 기업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기업 이름 말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네. 구글, 말하라고. 애플, 유튜브. 유튜브는 구글 거잖아요. 삼성, LG. LG, 한타. 네? 한참 끝났어요. 보통 여기에서 거의 끝나요. 여기서 더 나오면 보통
뭐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나오고요. 보통 끝나.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공부했을 때 그 교과서에는 그러니까 그 교과서는 대학교 교과서에는 이런 기업들보다는 이런 오래된 기업이 아니에요. 구글 애플은 어떤 기업이 나오냐? 나이키, 아디다스 엄청난 대기업인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런 데가 훨씬 더 매출량이 높죠. 또는 아마존, 월마트 이런 데들 높습니다. 일단 다국적 기업은 이런 기업인데 이 친구들이 경제력을 갖는 게 엄청나게 큽니다. 봐봐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줄을 세워요. GDP라는 건 국내 총생산의 줄을 세웁니다. 그럼 제일 위에 뭐 미국, 중국 줄으로 나오겠지. 네. 이 중간에 구글, 애플, 아마존, 뭐 줄을 월마트 이렇게 줄을 뜯는 거야. 그러다가 뒤에 또 국가가 떠. 즉, 이 한 나라의 총 생산만큼 이 기업들이 매출을 올리기도 한단 말이야. 그 말은 즉슨 그만큼 돈을 다 번다는 건 아니고 그만큼 세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른 말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특정 국가를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비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가나의 대통령과 애플 사장 이 두 사람 중 어느 사람이 전 세계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높을까? 애플. 그죠, 애플이겠죠. 하면 베트남의 뭐 정부 대표와 애플 사장과 누가 더 높겠어? 애플의 경제 영향을 더 많이 미치긴 하겠죠, 그죠? 말이 좀 조심스럽네요. 녹화하고 있다 보니까. 야,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 행위주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특정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제 국가의 시대는 다 됐다. 끝났다. 세계화로 인해서 국경은 더 이상 무의미하고 국경을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이 최고가 될 것이다. 국가는 끝났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그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야? 야, 기업이 그래 니네 많은 매출과 웬만한 국가들보다 힘이 센 건 알겠어. 하지만 국가는 다국적 기업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 행정력, 군사력. 봐라. 야, 날고 긴다는 구글. 이 구글도 아직 중국에서 서비스 안 되는 것 봐라. 중국이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유튜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뜨던데 막 쇼츠에. 물론 이제 VPN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힘은 죽지 않았다. 아직 국가 살아있어. 죽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지정에서 이게 서로의 논리를 한번 보시고 그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틱톡도 안 돼요? 틱톡은 중국 기업입니다. 몰라요? 몰라요? 없으면 수업 끝!